꼼꼼한 영호씨. 안녕하십니까, 꼼령입니다. 화순 부안 일부 현장들이 마감이 됐고요. 또 새로운 현장들의 견적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견적서를 공개하고 또 어느 정도 실행가들이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화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할 점들이 있어서 화순 현장 마무리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판넬을 처음에는 이제 조적이 쌓이게 되면은 보통 벽에서 2, 3전을 띄웁니다. 2, 3cm. 왜냐면 그쪽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공간을 두는 건데요.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공기 구멍도, 환기 구멍도 두고, 그래서 지붕 판넬을 이렇게 씌우다 보니까 집이 약간 돌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적을 쌀 때 저희가 판넬을 잘라 놓으면 조적 라인이 많이 틀어지게 돼서 전체 마감이 이쁘지 않을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넬을 어쨌든 일이 많긴 하지만 자르지 않고 우선 길게 시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판넬들 그냥 놔뒀죠. 좀 길게 뒤로 뺐습니다. 여기 처음에 2장 정도를 시공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더 이상은 판넬을 자르지 않고 그냥 올린 상태에서 판넬 재단을 후공정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0-50 아연각관을 화순을 통해서 전체 띄운 상태에서 판넬을 이렇게 앞쪽으로 길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한 장 지붕 판넬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판넬을 시공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건물 보시면은 슬라브 지붕인데 슬라브 콘크리트 벽체를 이렇게 씌우고 백티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가 2종 1호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외부의 슬라브가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건축주에게 제가 보낸 도면인데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단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콘크리트에 열이 직접 가열되거나 떨어졌을 때 이 다락 안쪽으로 그대로 오는 그래서 2층 다락을 견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굉장히 취약하죠. 이쪽에 결로가 끼거나 곰팡이가 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요거를 재단하자, 잘라서 버리자고 이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붕 판넬 200T를 지붕에 씌운 상태에서 이쪽에 XPS 30T를 단열재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낫기 때문이죠. 사실 더 두껍게 100T를 시공하면 좋긴 한데 이 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벽돌 턱이 사실 이런 식으로 2번처럼 다운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운을 안 시켰더라고요. 다운을 안 시키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빗물이 쭉 수분이 들어가서 방바닥에 단열재하고 엑셀가구 방통 치면 이쪽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면으로 둔각을 좀 만들고 방수를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그림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조적을 쌌는데 이 벽돌턱이 위에서 단열재를 만약에 너무 두꺼운 걸 쓰게 되면 벽돌 자체가 벽돌턱에서 나가게 됩니다. 불안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서 30T 단열재 XPS를 시공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0T 단열재를 시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100T 밑에 단열재와 겹치는 부분까지 내려서 단열재를 시공하기로 해서 그렇게 시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열재를 시공하기 전에 방식은 똑같습니다. 붙이는 폼, 접착용 폼을 뿌린 상태에서 위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고 그 다음에 고정 핀을 박아서 고정하고 있습니다. 고정 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핀, ST 핀에 플라스틱 와샤가 같이 발사해서 고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 타카 같은 경우에는 ST가 63mm까지 밖에 박을 수 없죠. 근데 사실 콘크리트는 15mm 정도밖에 ST 핀이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단열재 부재에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면 쪽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부족한 면은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면에는 대부분 본드를 붙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안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붙이면 대부분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작업을 하거나 그 외의 작업을 할 때 부재와 부재가 붙을 때는 접착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전체 뺑 둘러서 SPS 단열재를 지금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 틈들 생길 수 있는 틈들에도 접착을 하고 지금 부착을 하고 폼을 쌌고요. 이쪽은 지금 마지막 판넬 한 장이 지금 사실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조정 마감에 따라서 나중에 후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 이렇게 단열재 작업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면 뒷면부터 앞면까지 전체 작업을 해놓은 영상입니다. 조적 사면 이 타이핀 있죠. 이 타이핀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핀을 전체 다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핀으로 인한 열기 현상 때문에 안쪽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전면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조적이 들어와서 외부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튀어나온 판넬들을 호레싱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판넬 일부를 싹 잘라냈고요. 그래서 호레싱 작업,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전체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롱브릭입니다. 근데 이제 롱브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굽는 온도에 따라서 다르죠. 표면이 굽는 온도에 따라서 이 소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이런 벽돌은 일반 세면 벽돌에 색소를 넣어가지고 가공한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롱브릭인데 그래서 그런 벽돌들은 시멘 벽돌하고 같기 때문에 수분을 굉장히 잘 빱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발수제를 코팅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건물에. 사실 발수제가 목조의 조적을 살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발수제는 보통 한 3년 지나면서부터 발수층이 깨진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잠깐 설명드리면 이 영상에서 이 후레싱 자체가 조적하고 딱 밀착되어 있지 않고요. 15mm에서 20mm 정도 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드렸듯이 조적 자체가 벽에서 벽이 있고 2-3cm 공간을 두고 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적 벽 뒤쪽에 있는 이 공기층을 둬서요. 공기가 쭉 올라와서 후레싱 이쪽으로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매지도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역시 후레싱이 띄어서 시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좀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견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임시로 제가 작업을 해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이쪽 지붕이 물이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는 다 물바지 쪽으로 흐르는데 이쪽 지붕 여기서 이 정도 되는 물이 흐르면 이 건물의 벽에 뒷벽 쪽에 본체 중앙에 있는 건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건물에 하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흐르도록 경사를 줘서 후레싱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용마루를 잡고 물매를, 지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씌우는 거죠. 일명 이제 목조에서는 크리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 벽면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하자, 또 뭐 아이스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우선 임시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후레싱을 한번 더 접어놨고요. 그래서 물이 부딪히면 이쪽으로 이제 우선 여기는 코킹 마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 뒤로 흘러가게끔 했고요. 혹시 스며든 물은 안에 있는 L자 엘보 쪽에 실리콘 싼 걸로 역시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출되지 않는 실리콘이 물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쪽에 지붕을 짜서 시공하는 크리켓 방식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추후에 건축주가 상의해서 공사를 할지 어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후레싱 작업을 마감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이제 유도 모임통이 2개 정도. 유도 모임통은 보통 10m에 하나 정도씩 하면 된다고 보는데, 물 양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하거나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모임통이 예를 들면 뒤쪽에 창이라든가 또 뭐 에어컨 실외기 뭐 여러 가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 양과 또 위치에 따라서 건축주와 상의해서 시공하시면 되고요. 양쪽 끝으로 유도 모임팅이 하나씩 되어 있어요. 사진 보시면은 많이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벽돌 자체가, 이게 이제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된 건데, 물을 굉장히 잘 빱니다. 그래서 발수제를 뭐 전체 코팅을 쭉 뿌리고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씩 발수제 코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시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어쨌든 매지에는 물을 빨긴 빨지만 벽돌 자체가 이제 세라믹 소재, 높은 온도에서 꺼진 벽돌들은 또 표면으로는 물을 빨지는 않기 때문에 롱브릭을 시공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자재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승 현장이 마무리됐고, 콘크리트 집에 지붕을 씌울 때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하게 단열을 잡을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